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올해 종신보험의 대변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입하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내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새 트렌드에 맞춰서 연금 전환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자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노후 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연금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강의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신 분들 013-3366-0110번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연금보험, 종신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사망뿐 아니라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고요. 바로 김경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시죠? 이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전날 밤을 잘 무사히 주무시고 일어났느냐 생존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수 시대를 논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장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종신보험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기 사망보다는 장기 생존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계속 오래 산다는 게 나 이외의 가족들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요즘 점점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신보험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시대별로 사망 원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2004년부터 2014년 이렇게 2015년까지 단연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암이 1순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변함없는 1위의 사망 원인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폐렴이 이렇게 위순위로 올라왔다는 게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운전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폐렴으로 많이 사망하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골절을 입으면은 폐에 물이 차고 폐혈증 이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기능이 약해지면 오는 것들이 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사망 원인을 봤다면 연령별로는 어떤 사망 원인이 있을까 다시 한번 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물론 1세부터 9세까지는 암이라든지 운수사고 이런 것들이 순위가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이시죠? 암. 단연 40대 이후에서는 사망 원인 첫 번째가 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노화 과정에서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있는 40대, 50대에는 자살이 2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이런 삶을 볼 수가 있겠죠. 성별로 또 사망 원인이 어떻게 다른가는 한번 봤는데 30대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3배 가까이 사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이런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꿈이 저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물론 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더 가봐야 될 텐데요. 아이들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꿈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종신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꿈을 여쭤봤을까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70세나 80세까지 이루고 싶은 꿈은 혹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저한테 딱 1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 막 가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그 꿈을 포기를 하면은 5억을 드릴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실까요? 저는 저한테 물어봤을 때 내 나이가 돼서 이제 뭘 이루겠어. 그냥 5억이라도 받으면은 내가 내 자식이라도 애들이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앞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이런 꿈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있는데요. 나는 늦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이라도 꿈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잠깐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선택이 나한테는, 자녀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고 났는데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종신보험이 자꾸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변신을 했냐면 25세 여성의 경우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종신보험 이러시겠지만 내가 총 납입하는 거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내면은 돈이 1억 정도가 1억이 이자로 붙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다 찾았어도 남은 이자는 굉장히 궁금하죠? 내가 낸 돈을 1억이 이자가 붙었고요. 이미 내가 납입한 건 다 인출해서 썼어도 이 종신보험인데 남은 돈이 1억 8천만 원이 남아서 이 종신보험의 1억 8천은 예측할 수 없는 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젊은 여성인 거 말고요. 35세 남성의 경우는 이 남성은 이미 인재 가정을 막 이루고요. 깐난쟁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총 납입보험료를 1억 9천만 원 냈으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이자가 불어나냐면 역시 1억 정도의 이자가 붙어나고 내가 낸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자가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내가 낸 돈을 이자가 1억이 붙었고 다 찾아 썼는데도 1억 7천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돈은 나한테는 은퇴자금이 되는 거죠. 젊으셨을 때 경제활동 하실 때는 내가 이룬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꿈을 지켜주는 소중한 이런 가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의무기간이 다 끝나시면은 돈 다 찾아 쓰시고도 1억 7천만 원이 남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내 노후가 다 되지는 않지만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종신보험 생각을 하면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남한테 더 좋은 일 시키면 뭐해, 나 죽은 다음에 이랬는데 지금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충족하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런 종신보험을 계속 종신보험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궁금하잖아요. 1억짜리 자산을 하나 갖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1억 정도 되는 거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중에 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자동차는 1억짜리까지 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물건이 우리가 구입하는 것 중에 종신보험이 두 번째로 비싼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집이 몇 억 되면 종신보험 1억 이렇게 되니까요. 1억을 구매한다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대략적인 보험료는 20대는 남자분이 좀 비싸죠?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16만 9천 원 정도, 여자분들은 14만 원 정도, 40대로 올라와 볼 거야. 26만 원, 23만 원 정도.
23만 원짜리에 저희가 1억짜리 자동차를 산다, 1억짜리 집을 산다, 1억짜리 종신보험을 산다,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매월 내는 보험료는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작은 보험료가 내가 이룬 가정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결정하는 이 변신을 거듭하는 종신보험이 내 가족들과 내 노후에 굉장히 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좋은 선택에 좋은 고민이 있는 날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종신보험 내 가족을 위한 나의 사망 자금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종신보험이 트렌드에 맞춰서 나의 노후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의하신 보험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요. 예. 삼성화재 수프 저기 15만원짜리 붓는데 그걸 안 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월 달에 안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5만원짜리. 아,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15만원짜리는 안 붓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아, 아드님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아들이 전화도 해도 바빠가지고 예. 제가 그냥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러셨어요. 예. 아드님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1이에요. 41이시고요. 그 삼성화재 보험이 있었는데 납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몇 달 안 bus어요. 아, 그거 지금 어머니께서 대신 납입을 하고 계세요? 예. 아, 근데 몇 달 안 부으셨고 올해 3월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셨다고요? 예, 안보험 하나 5만원짜리 하나 들었어요. 예. 이건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이거는요, 예. 그냥 아는 분한테 예. 전화로 해가지고, 아는 분이 전화로 방송도 나오고 이래서 아는 분한테 했어요. 아, 기존에 내시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예, 그러고, 예. 아,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안보험을 올해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보험이 잘 가입이 된 건지를 봐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재보험을 15만원짜리를 예.
안 붙고 있는데 그냥 안보험만 들면 되나 벅찬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연결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41 되신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아드님이 많이 바쁘셔서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그 삼성화재 15만 원 붙고 있던 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월에 새롭게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또 갱신형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갱신이 될지 또 부담스러우신 것도 같은데요. 임도경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날씨 많이 더우시죠? 예예. 예.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예. 지금 유지 중이신, 지금 현대해상에 계속 받는 암보험 유지 중이신 거 하나 있으시고, 예. 지금 통합보험 갖고 계신데 지금 돈을 안 내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으신 거죠? 예예. 네. 그럼 보내주신 거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예예. 기존에 지금 돈 안 내고 계시는 통합보험, 그거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서 내는 3년 갱신형이시고요. 예. 지금 유지 중이신 현대해상 그 암보험은 15년마다 보험료를 올라서 내는 15년 암 갱신형이세요. 아, 15는. 예. 근데 지금 아드님 건강 상태는 뭐 약 드시거나 한 적은 없으시죠? 예예. 그렇게 건강하시고 괜찮으신데, 예. 비갱신형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신데, 지금 갱신형으로 보험을 드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갱신형으로 하셨는데, 갱신형은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드님 나이 80세, 90세 때 보험료를 계속 올라서 내야 하는 위험이 되게 크세요. 예,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고 그러시면 비갱신형으로 해서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예. 지금 15만 원 내시고 계셨는데 돈은 안 내시지만 또 5만 원 또 현대해상에 가입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한 20만 원 돈 가까이 내시는 건데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생각은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20만 원 정도면은 비갱신형으로 해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가 여러 군데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비갱신형으로 해서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지금 뇌졸중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진단비를 100세까지 길게 갖고 가실 수 있고, 지금 또 실손도 같이 중요한 부분이신데 지금 해지된 부분은 실손까지 포함한 상태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실손은 없으신 상태세요. 그래서 빨리 실손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상해 쪽이나 재해 쪽에 그리고 남성 비뇨기과 수술 이런 부분까지도 몽땅 다 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통합보험 형식으로 하시면 기존에 내시는 지금 20만 원 돈에서 한 18만 원대로 해서 하시면 하나로 이렇게 몽땅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갱신형으로 가시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자세한 상담 통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갖고 가시는 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만 되시는 부분인데 보장을 더 크게 해서 뇌졸중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이시고 나머지 이제 뭐 15년마다 3년마다 오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100세까지 길게 내실 수 있도록 모든 진단 자금을 다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말씀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럼 뭐 그거 이거 묶어서 내는 거네? 네네.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실 수 있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덜 되시면은 운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운전자 담보까지 다 넣으시면은 18만 원대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올라가는 거 아니시고요. 아, 그대로? 실손 부분만 올라가시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다 20년 돈 내고, 100세까지 길게 보장 받으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오르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십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예, 시청자님. 그럼 오늘 아들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네. 예, 18만 원 정도면 통합보험이 준비가 가능한데 예. 이것도 납입 안 하시면 도로암이 타물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꼭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책정을 하셔서 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드님과 네. 한번 상의해보세요. 지금 임도경 네, 전문가께서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하신 거거든요. 예. 예,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34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전에는 뭐 정신과다보다 약을 조금만 먹으면 보험이 안 되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보험회사에서 그 100세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약들, 사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을 심사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우울증 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약, 무슨 진단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부를 판단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벼운 이런 약들을 드시면은 암하고는 실제 상관이 없으니까 암보험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하고 약을 알려주시면은 이게 충분히 다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막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2개 회사, 3개 회사에 내가 이 진단으로 몇 년도에 이 약을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5634님께서 문의 주신 문자 내용 풀어드렸고요.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2376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랑이 종신보험밖에 없어서 추가로 가입할 예정인데요. 보장을 잘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임도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하신 신혼부부이신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시면은 지금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셔서 이제 인생을 처음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부 되시는 분이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남편분이 아프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거리도 또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손 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갖고 가시면서 남자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좀 많이 걸리는 진단비가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진단비를 2번째로 갖고 가시고, 3번째로는 이제 또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겠고, 남성 비뇨기과 수술 같은 것도 많이 남자분들이 걸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기타 이런 특약까지도 같이 구성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혼이시고 지금 이제 가장이 되신 건데 이제 보험료가 좀 이제 부담되지 않으시면 종신보험 또한 또 이렇게 생각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전문가님? 그럼요. 지금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연금은 이제 나중에 받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좀 하시면 나중에 남편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 남겨주셨는데요.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저 이번에 2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남편 보험이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아, 네. 예, 보험 한번 점검을 받고 싶고, 예.
지금 실손보험이 없어서 꼭 보험이 필요한 건지도 알고 싶고요. 예. 부족한 보장이 있으면 좀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아, 그 남편분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제 50 됐어요. 50 되셨고요. 네네. 실손보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건강한 편이어야 되더라고요. 남편분께서는 특별히, 건강한 예, 편이세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뭐 약을 복용하시거나 그러신 것도 없으시고요. 예, 아직은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네. 그 2011년도에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암보험 하나 있으시고요. 네. 2013년도에 우체국에서 보험 2개를 가입하셨네요. 맞으신가요?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가 한 32만 7천 원 정도 납입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보험료는 큰 부담은 없으신 거예요? 뭐 괜찮아요. 괜찮으신 편이고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쉰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험 3건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전반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없는데 일단 꼭 필요한 건지도 여쭤보셨습니다. 부족한 보장이 있는 건지 저희 김경아 전문가께서 아마 진단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은 3개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예, 우선은, 맨 처음에 가입하신 74,000원, 현대해상에 하셨던 암보험은 그냥 15년마다 갱신되는 암보험이세요. 암만 딱 하는 암보험을 최초로 하셨고, 그 이후에 통합보험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큰 병 걸리는 병, 이런 것들을 모아서 13만 8천원, 3만 9천원 이렇게 하신 게 보니까 보험료가 한 17만원 정도를 우체국 보험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보험료가 30만 원이 이렇게 상회를 하도록 하시는 거는 작은 보험료가 아닌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실손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실손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좋으냐면, 앞으로 병원을 나이 드실 때까지 한 번도 안 갈 자신이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이건 장담 못하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병원을 확실하게 갈 거다, 이거를 알면 그런 사람만 실손보험 가입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없다, 이게 확실하다, 이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갑자기 누가 아프고 갑자기 다치거나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의 보험료로 대비를 한다는 것이 실손보험이 그래도 비용 대비 내가 내는 돈이 제일 작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보험료에 비해서는 실손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50대 되신 남자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직장 생활하시면서 엄청 힘드셨을 거잖아요, 남편께서.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딘지 모르게 있을 거예요. 혈관 질환이 있던, 몸이 어디가 피로가 쌓이셨든, 노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든 뭐든지 몸에 있을 건데, 이 남자분들이 겪어온 이런 것들을 통계, 아까 제가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3가지로 대부분이 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실손보험 이후에는 이 3대 진단 자금을 조금 넉넉히 하셔야, 결국은 부인께서 남편이 병원에 가면은 뒷바라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실손보험과 3대 진단자금을 하시고, 그 이후에 조금 여력이 남는다 그러면은 남자들한테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모으시면 좋은데, 그럼 이제 2가지가 참 공교롭게도 우체국에 하신 2가지도 10년마다 갱신되는 이런 거를 선택을 해 놓으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60대에 갱신하시고 70대에 갱신하고 또 80대에 갱신을 하게 되면, 그때 되면은 보험료를 점점 부담할 수 없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요. 보장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딱 남편한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2,000만 원 딱 정해진 거를 100세까지 보장받도록 이 갱신되는 거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큰 병 받는 보장보험은 39,000원에 비해서
보장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갱신이 되더라도 이거는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암보험하고 OK 보험 이 두 가지는 하나는 15년, 하나는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보험료도 작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빨리 전환을 하셔서 이거를 갱신되지 않도록 두 가지만 합해도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남편 나이 정도면은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면 갱신이 되지 않더라도 100세까지 필요한 거 실손보험 포함해서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갱신되지 않고 100세까지 실손보험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시면 가장 좋은 시기이신 것 같아요. 네, 큰 부담금은 없다는 말씀이고 제가 아까 실손은 별로 아픈 적이 없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네. 추가해서 다시 저기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실손보험 포함하시고 진단자금 네. 포함하시면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되니까 지금 갱신되는 거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받아도 갱신되면 나중에 보험료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갱신 안 되고 적당한 수준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지금 김경화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입이 네. 되면 그래도 보험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기존에 내신 보험료가 좀 아까워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도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아니시고요. 네네. 예, 중복된 보장을 좀 줄이고 또 건강하신 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갱신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4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암보험에 2개, 상해보험 1개, 주택화재보험 2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이 80세 만기라 새로 가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나이를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임도경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암보험 2개, 주택보험 상해보험 하나. 예. 주택보험 2개, 예. 상해보험 하나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성격이 되게 화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2개, 1개 이렇게 하셨는데 보험은 이렇게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암보험도 하셨고 하신데 특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보험의 특약이 뭐 1,000만 원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1억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암보험이 80세로 끝나서 새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위험은 각자 다 개인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암보험이 또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나는 또 치매가 걱정돼 그래서 또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암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암보험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험을 드시면서 또 마음의 위안도 받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봤을 때에는 암보험 다 가지고 계신데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중요한 또 2대 진단비는 지금 여기서는 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 2대 진단비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104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봐드렸고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것 또 보겠습니다. 7333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이거 하루면 가능하지 않아요? 김경환 선생님. 실손보험은요, 가입한 날로부터 가입한 순간 이후에 생기는 병력은 다 가능하세요. 근데 원래 내가 병원에 갈 마음이 있고 진단을 받아놨는데 이를테면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실손보험 가입하면 그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가입하시고 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그냥 치료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검진을 예약을 예. 해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실손보험을 오늘 가입하면 검진 예. 전이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결과가 우리는 모두가 이제 서류로 하기 때문에요. 전산상이나 서류상에 없는 거는 그냥 이제 뭐 혼자서 의증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가 오늘 많아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세 번째 시청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니요. 예, 어떤 것 좀 봐드릴까요? 네, 예전에 저희 엄마께서 저 대신 보험을 들어주셨었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이제 25이요. 25 되셨고, 보험료는 시청자님께서 납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 납입을 하시고 계세요. 그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건데요? 동부 화재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 동부화재 수호천사 프리스타일 통합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 맞으세요? 예, 그거 맞아요. 가입한 지는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일단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께서 대신 납부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저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제가 이제 좀 알고 싶고 어느 정도 또 종신보험이 얼마나 또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제 혜택을 받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제가 아예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장을 늘리면 좋겠다 하시면 시청자님께서 이제 보험을 준비할 여력이 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여쭤보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임도경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5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 가입을 해주신 상태라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보장을 추가해야 될지 또 이 보험이 80세 만기라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머니께서 예전에 가입해주신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으시죠? 네네. 네. 지금 보내주신 저희가 증권을 받아보니까 네. 이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금이 기본이 되는 사망보장금이 기본이 되는 보험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이 혹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보험 종신보험 형태이시고요. 거기에다가 입원, 수술, 그리고 진단비까지 여기 넣어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상해 이제 뭐 골절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어져 있는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청자님은 지금 사회 초년생이신가요? 네. 아,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그 보험료는 지금 어머니께서 납부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또 네. 시청자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또 본인이 본인 거는 또 납입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예전에 이렇게 2008년도에 가입을 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담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비나 암 치료비가 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나 뭐 여성 생식기암 뭐 이런 쪽에서 지금은 다 빠져나왔는데 그때는 다 이제 포함된 암이라서 다 좋게 보여지고요. 지금 없어지는 추세로 보이는 뭐 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잘 되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종신보험이 꼭 필요해서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이도 어리시고 젊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꼭 죽어서 나오는 사망보장금보다는 기존의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단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80세에 좀 일찍 끝난다는 게 단점이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험료 10만 3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사망보장금하고
종신 입원은 예전에는 이제 보험료가 좀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싸졌기 때문에 사망보장금에서 좀 줄이시고 일부 특약들을 좀 입원비 이런 거를 좀 줄이셔서 하시면 10만 3천 원 돈에서 지금 6만 8천 원대로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한 4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거기에다 좀 더 보태셔서 지금 실손이 없으신 상태세요. 그래서 실손도 넣어드리고 부족한 3대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특약을 구성하시면 되게 좀 굉장히 보험을 좀 잘 갖고 가시는 걸로 보여지는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80세에 끝나시니까 100세로 길게 갖고 가시는 그 진단비를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고 네. 필요하신 또 실손까지도 준비하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40대, 50대 때 돼서도 후회 안 하시는 보험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그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거는 부담스럽진 않으실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부담스럽게 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실손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방송하는 내내 듭니다. 네네. 예, 꼭 고민해보시고요. 엄마랑 또 상의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거든요. 다음 시청자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다시 가입을 하려고 예. 이렇게 산출을 해봤는데요. 저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아, 네.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롯데 힐링케어 38,547원 하고요. 예. 예, 더 알찬 건강 100세 20년 납 예. 109,894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 NH 헤아림 실손 의료비 23,612원, 메디츠 더 알뜰 건강 예. 62,848원, 하나 손해보험 41,848원. 이렇게. 아, 그렇게 두 가지 안을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게 저한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시청자님이 직접 찾아보셨어요? 제가 의뢰를 해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9입니다. 49 되시고 그 이전에는 보험이 없으셨어요?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 안 맞아서 요거를 빼본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전문가의 도움이 바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김경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제안을 이렇게 각각 2개, 3개로 나누어서 제안을 받으신 거를 받아보실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예.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죠. 예.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시면 앞으로 한 3, 40년 쭉 가셔야 되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되시죠? 예, 계속. 예.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가입 제안서를 받아놓은 걸 대략 불러주시는 걸 보니까 암 진단 자금도 2 플랜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시고 실손보험도 가장 저렴하게 플랜을 짜고 막 이렇게 고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에 큰 차이가 없으시면은 일단 38,000원짜리, 23,000원짜리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뭐 네이버 어디 검색을 하시거나 누구한테 제안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은 가입 단계에서 제안을 하시는 거지만 이거를 네. 딱 가입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는 문제가 생기죠. 보험금을. 예. 이 중에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를 실손보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걸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생명보험협회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여러 공시되는 곳에 보면은 네. 보험금 접수를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 네. 가입하는 절차만큼 중요하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잘 받을 회사를 한번 그거를 살짝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 롯데손보의 더 알찬 건강보험의 10만 9천 원짜리랑 네. 메리츠의 6만 2천 원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는 모든 보험회사 중에 보험료가 굉장히 싼 3대 진단자금을 두 개를 잘 고르셨어요. 네. 롯데손보의 장점은 상해사망 연계 스코어링이 좀 낮고 메리츠 화재는 해지환급금이 작으면서 담보를 많이 주는 회사를 잘 고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믹스를 했을 때 총보험료가 14만 원 전후 이렇게 되는데 네. 뭐 그 큰 차이가 없으세요. 근데 네. 그 중에 만약에 변별력을 좀 찾고자 하신다면 진단자금도 비슷하고 실손보험도 비슷하다면 그 안에 당뇨 합병증 담보라든가 여성 만성 특정 이런 수술들이 어디가 조금 얼마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거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네. 그 다음에 변별력은 3, 4순위에 가는 당뇨 합병증 진단비라든지 인공관절 수술비, 만약에 질병 후유 장애를 넣으셨으면은 질병 후유 장애를 80세로 끊으셨는지 190세까지 하셨는지 이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A안으로 하실지 B안으로 하실지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가 높은 게 더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가 80세에 끊어지면 80세 이후에 살아있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부담하실 수만 있으면 저는 90세까지 질병 후유 장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0세 이전에 후유 장애가 생기면 좋은데 네. 대부분이 80세 이전에 후유 장애가 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80세 만기인 질병 후유 장애 담보가 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할 때 네. 80세로 하는 게 아니라 80세 말고 예. 100세나 90세로 측정을 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100세는 너무 비싸고요. 네. 90세가 적당하실 것 같아요.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생각을 했을 때 네. 80세, 90세, 100세 세 개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제안 받으신 회사 중에서는 90세가 아예 없는 회사가 있으세요. 그냥 80세 아니면 100세 이렇게밖에 못해요. 예. 예, 그런데 80세 이전에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많이 있으시면 하시는데 네. 건강하게 잘 살다가 80세 이후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이 보험은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은 90세 정도면 내가 내는 돈하고 보장받을 확률이랑 맞춰서 적당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0에서 100세까지는 실제로는 발병이 되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 치료를 안 하거나 대기 치료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막 3, 4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어서 90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제 주위에 또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네. 질병 후유 장애 네. 이렇게 드러나도 등급 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건 괜찮은가요? 질병 후유 장애는요. 네. 등급을 꼭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럴 때 받으실 수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 한쪽 무릎을 하시면 15% 장애, 후유 장애가 남아요. 네. 선생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라에다가 장애 등급 신청 안 하시거든요. 예. 그래도 질병 후유 장애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위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위 전절제 수술하면 50%고 신장 네. 투석을 하면은 70%가 내가 장애 등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그 수술이 질병 후유 장애 포함하는 이 약관이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 후유 장애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80세 이후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제가 여기 산출한 거에 있어서 네. 간병인 그거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거 안 하고도 예. 질병 후유 장애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우리나라에서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입을 하시면은 갱신형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굉장히 좋은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70살이 됐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돼서 버리셔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질병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은 질병후유장애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해당한 약관만 이해를 이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접목이 될지를 제가 보기에 질문하는 수준이 보통 다른 분들 질문하는 수준이 아니세요. 제가 몰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서 제가 심증이 저 몰라가지고.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저희 방송이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듣기에도 질문하시는 수준이 정말 남다르세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 보험인데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저희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예, 저희 방송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우리 시청자님처럼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